예, 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로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네, 총기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모든 총기류의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회장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으로 총기 대책 관련 얘기 좀 하기 전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네. 그 화성에서 일어난 이 얼굴 없는 시신 사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시신 없는 사건이죠, 사실. 그렇죠. 자체가 시신 없는 없으니까. 살인 사건이죠.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인데 이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육절기, 네. 낯선 용어예요, 육절기. 그렇습니다. 자체가. 거기서 육절기. 무슨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우선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절기 하면 이제 예. 그 언어상으로 아마 아실 건데 이 정육점에서 예. 소나 돼지 뼈를 예. 이렇게 자르는 그리고 잘게 써는 그런 예. 형태의 육절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30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프랑스에서 닭 사료 공장에서 이런 형태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그런 비사죠. 그런데 이 범인이 결국은 살인 용의자로 그 특정이 됐다가 예. 그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예. 그리고 체포가 됐는데 결국은 살인 사건은 끝까지 부인을 했죠. 근데 그 현주 건조물 방화로 구속 송치한 이후에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동선을 파악을 하다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예.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육절기를 13만 원에 구입한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의 트럭 1톤 트럭으로 계속해서 이 높이가 60cm, 무게가 한 40kg 정도 되는 이 물건을 싣고 다니다가 예. 어느 순간에 이 물건이 사라집니다. 1톤 트럭에서. 예. 그래서 계속 정밀 추적 수사를 해보니까 예. 그 육절기를 수원에 있는 고물상에 갖다 주죠. 그래서 그 고물상에 맡긴 육절기를 감식을 해보니까 예. 세척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요. 깨끗하게. 그리고 또 하나. CCTV 동선을 따라가서 그 기지국 통화내역하고 수사를 해보니까 예. 하나는 톱날이 없어요. 와서 확인해보니까 그 톱날이 아주 잘게 써는 아주 날카로운 톱날인데 예. 이 톱날이 어디에 갖다 버렸냐면 청계산. 청계산 인근에다 이걸 버린 거죠. 그래서 수거를 해서 정밀 과학 수사기에서 확인해보니까 DNA,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확보가 된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범인에게 접견을 해서 추궁을 하니까 범인은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공해를 하는데 그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육절기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공해하는 사람이 육절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시신 없는 그 사건으로 결국 유죄를 받은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뭐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예. 강동 경찰서하고 부산에서 했던 사건인데 이 두 건이 전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시신은 없지만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났고 피해자의 DNA나 혈흔이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육절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고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시청자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일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보는데 자, 글쎄요. 계속 범인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수사 결과를 나중에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틀 동안 8명이 숨졌던 총기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뭐 저도 그 황당하게 느꼈습니다. 예. 느꼈고 이게 뭐 자주 있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예. 또 그런 관련 그 단체 그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참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네. 예. 팀장님. 네,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은 그 좀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인구가 한 5천만이 좀 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지금 한 3억 1천만 명 정도를 출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총기가 약 3억 정에 가깝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통계상으로는 예. FBI 통계를 보면 2억 정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3억 정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80명, 총기로 인한 사망, 그리고 1년에 3만 명이 사망을 하고요. 경찰관이 130명에서 180명 정도가 총기 사고로 피해를 당합니다. 예. 이런 형태인데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소지가 굉장히 자유롭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 화성과 그다음에 지금 세종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굉장히 우려스럽죠. 뭐
계속 뒤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결국은 총기류가 16만 정 중에 가장 멧돼지 200kg이 넘는 멧돼지를 현장에서 즉사시킬 수 있는 엽총이 바로 3만 한 6, 7천 종이 소지를 하고 있고 예. 문제는 지금 뭡니까? 지금 우려스러운 게 또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충북 옥천에서 얼마 전에 기르던 옆집 개가 우리 집 닭을 6마리 물어서 죽였다 해서 할머니 77세대 할머니가 항의를 하러 가니까 예, 예. 이 옥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1세 된 사람이 집에서 5mm 구경 이하는 집에서 공기총 소지하게 돼 있거든요. 이 공기총을 들고 나와서 이업을 했죠. 결국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네.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형태인데 지금 모방범죄 심리가 상당히 지금 번지고 있고 그래요. 네. 이 간헐적 분노 충동 조절장애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런 엽총에 관련된 소지하고 있는 총기로 관련된 사건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 그러네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회장님 그런데 이 수렵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운전면허증 따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걸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걸 이제 수련면허하고 운전면허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뭐하고 저도 또 환경부 그 수련면허 출제위원으로 참여해가 문제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게 첫 문제에서 매월 시험을 볼 때마다 문제 은행식으로 40문제씩 뽑아내다 보니까 네. 그거는 뭐 달달 외우거나 그럴 만한 내용은 필기 시험만 있는 겁니까? 예? 필기 시험만 있는 예, 겁니까? 필기 시험하고 그다음에 또 실기 교육도 받습니다. 실기 교육 받고. 예. 우리 뭡니까 운전면허는 교통법규를 익혀가 운전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문제고 네. 이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익히고 야생동물을 어떻게 보호하며 정해진 룰 속에서 사냥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뤘다 보니까 그 단순 비교하기가 전혀 그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지 그거는 그와 비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현재 개인이 엽총을 구입을 해서 또 엽총이랑 실탄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절차는 수련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총포 소지 허가 받는 것도 과거에는 돈만 있고 특별히 전과가 없으면은 다 소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신과에서 그 수면제 타먹은 그 기록만 나와도 의사 소견서를 다 붙입니다.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주 경찰 관리가 뭐 잘못되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분노 장애를 일으켜 하는 그 범죄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그러네요. 자, 우리 팀장님께서 엽총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3만 6천 종? 그 정도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 직접 총을 다루신 분은 아니겠어요? 그 엽총의 살상력,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사냥 우리 엽사들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엽총의 위력. 위력은 뭐 엽총 위력은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 나오죠.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뭐 실제 거리는 뭐 한 4, 50km, 5, 60m 이내에서는 다 잡을 수가 있죠. 있고 우리 총포도공 화양유동 단속법에서도 공기총도 사람과 동물에게 어떤 살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은 모두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 위험하지 않다, 살상력이 있다. 또 아니면 수박을 놔두고 뭐 깬다든가 병을 깬다든가 그거는 어느 총이든지 다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은 위력은 다 있습니다. 회장님 엽총의 정확도는 어때요? 저희 같은 사람이 제가 만약에 저는 총을 안 달아봤는데 막 구입해서 샀다. 그래서 바로 그 자격증을 땄어요. 바로 가서 이렇게 쏘면 이렇게 막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정확도를 가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총도 또 상당한 그 반동이 있고 총소리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익히지 못하면은 잘 맞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다르게 힘든 것이 또 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팀장님 지금 회장님께서 엽총의 위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위협적인 엽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관리 실태가 허술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두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네, 사실 경찰관이 1인당 한 600정 가까이 관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수렵 허가증, 총기 소지 허가증 제시하고 또 수렵 기간 중에 또 수렵 기간 중에 어떤 일정한 수렵 장소에서 수렵을 하겠다. 영치된 총기를 찾아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총기 관리 허술이라는 걸 들이대기에는
경찰로서 상당히 지금 뭐랄까 억울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총기 관리 형태라든가 또 시스템 자체가 어떤 지원이나 예산이라든가 인력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참 총기 관리가 허술했다 이렇게 보는 건 사실 우리가 식도나 가도를 음식에 사용하면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식도나 가도를 범행에 사용하면 역시 범행 도구듯이 이 총기도 사실상 영치하는 수준에서 가지고 나가서 이런 끔찍한 범행에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사전적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는 총기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112 폭력 성향, 그다음에 범죄 경력이라든가 정신 질환에 의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경찰에서 총기 소지 허가를 강제로 취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인성 검사는 못 하더라도 정신 질환, 그다음에 일정한 어떤 그 폭력 성향이나 범죄 경력 조회 이런 걸 통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는 사람은 강제로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게 그나마 이런 끔찍한 범죄를 조금 줄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요. 방법 얘기도 하나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총기 관련 사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자, 회장님, 이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총기류에 GPS를 장착시킨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GPS라는 게 깊은 산 속에서 과연 이게 작동이 되는가? 뭐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좀 사냥 가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GPS 부착하는 거는 지난달 2월 25일 날 제가 먼저 그 세종시 사건을 보고 GPS가 있었으면 좋겠다. 즉흥적으로 내놓은 얘기였습니다. 얘기였고 그런데 그 GPS를 붙였다 그래서 이게 뭐 엽장 이탈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꼭 범죄를 하겠다 하는 건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못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보니까 뭐 공기총을 전면 소지 금지를 시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총포와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총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1만 명 정도가 매년 수렵을 하는데 그 사람들 수렵철이 돌아오면은 아이들이 어머니 손잡고 그 소풍 가는 그 식으로 그 기다려집니다. 그래가 그 스포츠를 즐기고 이래 하고 있고 또 특히 그 농촌에 보면은 총이 없으면은 농사를 짓질 못합니다. 멧돼지하고 뻥하고 뭐 노루하고 때문에 그런데 이걸 무조건 묶어버린다고 대안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두 큰 사건이 터지니까 국가안전처장하고 경찰청장 불러다 놓고 불쑥불쑥 막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이게 마치 정책으로 굳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내놓으면 경찰청장이나 국가안전처장이 그거 곤란합니다 하고 할 입장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의 그 법감정이 그 총기 사고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그 악화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공기총 전면 금지한다. 그러면 금지를 시켜버리면은 지구대하고 농촌하고의 거리가 뭐 10km, 20km 떨어져 있는데 그거 필요할 때마다 그걸 일일이 어떻게 찾아오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고 실탄을 또 현지에 구입한다 하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실탄 그건 뭐 경제 논리에도 맞지가 않고 만약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강릉에 수렵을 하러 갔는데 실탄이 그 지방에는 없다. 그럼 언제까지 실탄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보정인 출고제도가 또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게 범죄를 공모하지 않은 이상 보정을 세워서 출고를 해가 사고를 쳤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뭐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총단법을 그대로 두고 송포동 황해동 단속법을 그냥 두고 시행규칙 21조 사항이 그 허가 관련 규정입니다. 이걸 조금 권체가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 정신병력 조회할 수 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내면은 정신병력 치료한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고 또 전과조회 할 수 있고 그럼 3년 동안 가만 놔둔다고 해서 3년 동안 이 사람의 어떤 신체적 변화가 없으련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라면은 이렇게 졸속으로 대안을 내놓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쪽저쪽에서 그 라디오라든가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봤는데 이번에 나온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잭 이게 또 졸속이다. 왜냐면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 선의의 실수도 있거든요.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어쩌냐 하는 문제도 생겨지고 그래서
이건 아주 많은 이건 정책이 되지 못한다. 그래요. 무조건 얽매이밖에 안 된다. 회장님 얘기는 좀 현실 반영하는 부분들이 좀 약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좀 이제 아직까지 법으로 제도가 되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의견 수렴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회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뭐가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지금 어제 여당 당정청 에서 발표된 걸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원포인트 레슨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1만여 명의 동호회, 그분들의 권리나 행복 추구권을 밀어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그런 동호회가 있다면 우리가 낚시질 할 때 낚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낚시를 좋아합니까? 또 예를 들어 승마, 그다음에 또 자동차 동호회. 이게 어떤 형태로든 또 범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미루어서 일어날 범죄에 대비해서 현재 아주 어렵게 이런 동호회가 결성이 된 상태를 그거를 막는다. 이건 행복 추구권을 미리서 막아버린다는 이런 비난에 놓이게 되고요. 네. GPS 부착 문제도 물론 지금 전자발찌 성추행범이라든가 이런 강력범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을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GPS도 어떻게 보면 이 동호회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총기 소지, 소위 말하면 사냥 동호회를 전부 범죄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호관찰제 도입해서 이 전자발찌 부착하는 것도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그걸 또 떼서 도망을 가면 또 추적을 하고 수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전자발찌 부착을 하고 똑같은 형태의 GPS를 총기만 한다고 하면 당장 필요한 게 바로 5천억의 예산이 소요돼요. 인력과. 그다음에 인력이 있어야 되죠. 그 시스템 관리하는 지도 감독하는 시스템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건 차근차근 이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동호회 국민 행복 추구권을 이게 방어하고 막아버리는 형태 앞으로 일어날 범죄에 대해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기 위한 차원이 열려있는 정책을 펴야지 이렇게 폐쇄적인 방법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역시 이것도 나중에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는 형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건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를 열고 또 동호회라든가 또 전문가들 모여서 그런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지 원포인트 레슨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들어. 이런 형태는 지금은 지났다. 알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나온 대책들을 보면 지금 등록된 총기들에 해당하는 대책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등록된 불법 총기들만 해도 지금 이 등록된 총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이 불법 총기들의 문제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실태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죠. 제가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무려 22,000장이 불법 무기 자진 해수 기관에 신고하세요 했더니 결국 22,000정이라는 불법 무기가 쏟아 나왔는데 그 중에는 불법으로 개조한 쉽게 말하면 곰이나 어떤 400kg 가까이 나가는 짐승을 쐈을 때 현장에서 즉사하는 이런 형태의 불법 개조, 그다음에 권총,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기관단총 모형으로 개조된 것 이런 게 지금 아마 회수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2014년도에 무려 이런 형태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항구를 관장한 이 범죄 세계에 보면 100만 원 미만만 줘도 권총을 지금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수사를 해가지고 압수해본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런 흉기가 정말 그 지금까지 크게 노출이 안 됐다가 세종시나 화성 사건 또 충북 옥천에서 또 공기청을 역시 모방 심리란 말이죠. 이런 형태의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수사도 힘들고 통계적인 파악도 힘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이 총기류만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충북 옥천에서 공기총을 5,200정 소지하고 있다라 하니까 굉장히 놀라움이 일어났어요. 뭐 인터넷에 전부 화들짝 놀란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이런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부 범죄시하거나 또 너무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런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비는 하되 이런 총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범죄시할 필요 없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불법 총기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관련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또 여기 보면은 뭐 4, 5천 정의 불법 무기가
발견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권총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총도 아니고 여기에는 그 공기 권총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예. 포함된 숫자고 전체. 예. 공기총 같은 것도 보면 사실 이게 이제 불문비기 신고 기간 때는 총포 판매상으로부터도 폐기시킬 것도 많이 가다가 그 자료를 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통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이 불문비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1994년, 90년도 초반에는 부산 쪽에서 권총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철호 의원실에 내놓은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만도 그 총기 13만 6천 정에 경찰관이 309명이 관리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16만 정 공기총 중에서도 총포 중에서도 가스 발사총이라든가 산업용총이라든가 이거는 관리 대상이 아니고 그렇죠. 또 5.5mm 부속을 영치시켜본 총기도 관리 대상이 아니고 공기총 한 경찰서마다 200정 그다음에 수렵 기간이 되면은 한 30-40명 정도가 수렵하는 거 그게 관리 대상이지 숫자만 가지고 논한다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로밖에 얘기될 수가 없다.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수진 전 한국총포회 회장 그리고 백규정 전 수도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